작년 7월 칠성날 분명히 그때 가르침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스승님을 따르면서 공부한 사람들이 욕심을 낸다거나 요행을 바란다거나 쭉대기 알곡을 다 고를 것이다. 요번에는 이 사시나무를 세게 흔들 것이다. 그냥 시간 낭비하고 스승님 옆에 붙어 있다면 다 떠나거라. 작년 7월 칠성날 한 본문을 보면 이 상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어떻게 보내졌는가. 마지막에 그 본문을 했습니다. 요행을 바라고 기복을 바라는 사람은 떠나거라. 공부를 하는 사람을 내가 이끌어준다. 그 본문이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돌아앉을 사람 돌아앉고 내가 좀 미운가 봐 그렇게 하니까. 잘못해도 도와줘야 되는데 시간 낭비를 시키는 것만큼 내가 잘못하는 게 없어요. 인간이 최고 소중한 게 시간입니다. 100년 안팎을 시간을 받아와서 마지막 일생을 살 때는 이 1초 1초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 옆에 붙어서 기복을 할 것 같으면 빨리 떠나거라. 나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지 너한테 금덩어리를 손에 쥐주는 사람이 아니다. 금덩어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옆에 사람들 속에 다 들어있고 물질이고 어떤 환경은 네 옆에 사람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네한테 주는 인연을 바르게 대한다면 네가 필요한 건 다 오게 돼 있다. 바르게 대하는 법칙을 공부시키는 것. 그래서 올해 7월 7성은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왜? 이 지구의 마지막에 지금 공사하는 게 70년이 끝나는 해라서. 지구촌이 2차 대전이 마지막에 공사하기 위해서 2차 대전, 1,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세상에 불바다를 만들고 전부 다 전지 작업을 한 게 사람을 전부 다 죽일 사람은 죽이고 전부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엄청 죽었습니다. 1, 2차 대전에 싹 죽여가지고 인류의 사람을 몇 명 남겨뒀느냐. 30억 인구를 나누고 싹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하느님이가. 제끼리 싸워갖고 죽이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거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몇 명을 남겼느냐? 3천만 동포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한반도에 3천만 동포를 남겨놓았습니다. 일당 100. 인류는 다시 시작하니라. 엄청난 공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 희생 속에서, 인류의 희생 속에서 다시 이 지구촌을 일으키는데 시작하라고 지금 일어났던 공사가 천지 공사가 일어난 겁니다. 죽은 사람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만 죽었어요. 어중간한 사람만 남겨놨어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시 만들 것이다. 너무 잘난 사람이 있어도 세상을 글로 끌고 가려고 그는 힘을 쓸 것이고, 너무 못난 사람이 살아도 그쪽으로 끌려갈 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류가 이때까지 지구가 탄생하고 우주가 운행이 되고 모든 걸 해가지고 이 지구촌을 지금 우리 인간들을 진화 발전시켜서 마지막 공사를 하는 것이, 거기서 100년 공사의 앞으로의 이 지구촌이 운명이 달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작업을 했는데 이 70년 70% 공사가 끝난 시대, 이 70주년은 엄청나게 중요할 때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래서 앞으로 30년을 이 지구촌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지구촌은 두 분 다시 싸움이 있어서도 안 되고, 평화로운 이 지구촌을 살게끔 우리가 만들어주고 가는 것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세계 평화, 인류 평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로도 해보고 저런 논리로도 해보니까 안 됐지만, 이거는 전부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답을 찾았어. 안으로는 자주 독립하라는 것은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저마다 지식을 전부 다 배우고 습득을 한 걸 갖고 새로 연구해 갖고 이 답을 찾아서 인류가 가는 길을 열어주거라. 그것이 인류 공룡에 이바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벌어질 것이고, 누가 해도 해야 될 것이고, 때가 왔다. 7월 7일 70주년. 그럼 7이 몇 개가 보태졌죠? 3개가 보태졌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3원1치가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이 사람이 지금 공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7월 7성날 우리가 공부하게 가족들이 모이지 않고 왜 오늘 5일인데 모였어요? 우리는 1일부터 7일까지 공사를 하고 우리는 이것이 축제날이 되는 겁니다. 원래 명절이에요. 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때거든요. 땅에서 하늘을 댈 수 있는 시기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예요. 그런데 칠성줄을 가지고 전부 다 태어난 우리는 이 날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파들이고 이래 그 종교들이라고 하면서 노력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소리가 7월 경신이라 그랬어요. 7월 경신.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눈을 안 붙이고 잠을 안 자고 하늘에 탁 이렇게 기도하는 날.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뭔가 줄까봐 싶어가. 그런 날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런 것들을 다룰 때 아주 재미있게 방편을 써놓은 게 견우직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 하늘과 땅이 문이 열려 만나는 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7월 7일이 지나고 나면 새 시대가 오는 날,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어떻게 공사하느냐 따라 갖고 미래가 달라지는 날. 우리한테 좋은 인연을 줘서도 다음에 인연을 줄까 말까 해가지고 7월 7일이 지나면 내 인연을 뺏어가기도 하고 다시 주기도 하고, 노력한 사람은 어떻게 새로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공사하는 겁니다. 대공사죠. 지금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우리 운명이 걸리 갖고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돌아올 건지 노력한 대로 거두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조금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가 자시에 기도하죠. 하나요? 그럼 인시에 기도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축원을 올리고 이렇게 할 때가 자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부도 하고, 내가 모질할 땐 기도하고 빌기만 했지만 조금씩 성장하면서 내 공부를 하는 것을 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자시에는 기도할 시간이고, 인시에는 복을 받는 시간이고, 인시는 기도 올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인시에는 받는 거, 자시에는 기도를 올리는 거. 인자는 바르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인시에 우리가 선몽도 받고 뭐도 주고 뭐도 이렇게 하경도 주고 이렇게 아리켜도 주고 하는 게 인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시에는 기도가 하는 거라서 자시에 주는 거 아닙니다. 올리는 거죠. 우리 기도를 올리고 우리 추구를 올리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자시에 하는 거고, 노력의 대가를 주는 게 인시에 주는 거라서, 그래서 인시에는 명상을 하고 기운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자연에서 지금 하는 법칙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런 거죠. 새벽에 받는 겁니다. 샛별과 함께. 그런 거니까 조금 알고 이렇게 하면 좋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틀 남았죠. 7월 7일까지는 아직 지금 공사 중입니다. 모든 신들이 지금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1일부터 7일까지는 신들이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럴 때 잠을 안 자고 기도한다고 있는 것이, 그럴 때 뭔가를 많이 보고 하경도 들어오고 막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맛본 사람들이 밤에 잠 안 자야 된다. 그래갖고 1일부터 7일까지 잠 안 자고 버티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던 거죠. 그걸 정신기도라 그래, 정신.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요번 7월 달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의 가짐을 바르게 가져갈수록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래가 시작됩니다. 요번 7월 7일이 지나면 이제부터 미래가 시작이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미래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시작이 되냐? 인류 평화를 위해서. 모든 이 지구상에 즐겁게 사는 시대를 열어가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마무리 작업을 30년이 시작된다. 대한민국이 인류에 어떻게 등장하고 나갈 것이냐는 지금부터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이 세계의 지도자들하고 손을 많이 잡게 돼가 있어요. 손을 잡으면 거기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기획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세계에 도움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빛나는 대한민국, 인류에 필요한 대한민국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는,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가 할 일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바르게 하면 하나씩 두 개씩만 해도 우리 국민이 사는 질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세상에 어디 나가도, 이 지구 어디 지구촌에 나가도 코리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전부 다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받드는 그런 시대를 30년 안에 다 만들 겁니다. 멋진 인생.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을 할 것이고 빛날 것입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다시 만들 것이고, 인류 평화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혼신을 다해서 불태울 것이고, 그 길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불평불만만
안 하고 어느 정도 시간만 가면 전부 다 성부를 줍니다. 요번 7월 달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이니까 이때까지 힘든 게 있다면 조금만 우리가 더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부터 길을 열어갈 테니까 같이 한번 놀러 갑시다. 예. 얼마 전 스님께서는 아프리카의 동쪽 끝에 위치하며 70여 년 전 한국 전쟁 때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함께 싸웠던 이디오피아에 방문하셔서 청공배 세계 무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신 바 있습니다. 네, 스승님, 세계가 큰 세력으로 서로 갈려 갈등을 빚고 있고 세계 시민들의 삶이 점차 어려워만지는 이 시기에 스님께서 이디오피아를 찾으신 이유와 향후 인류 도약을 위한 교두보로서 대한민국이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지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참 힘이 들지만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100년대의 공사를 시작을 한 것이 2차 대전 이후입니다. 지금은 70주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대한민국의 전전 70주년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놀고 있어요. 이거 착각이에요. 지구촌의 정전 70주년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는 인류는 다시 시작을 하는 70년간의 지금 1차, 2차 공사를 지금 마친 상태가 되는 게 70주년이에요. 100년 공사를 하는데 4대, 3대, 3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지금 공사를 하는데 2단계를 마친 이 70년을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지구촌의 공사가 일어났던 거죠. 모든 분야에 우리 각 분야 이 과학에도 이게 모든 이게 사회도 그 기업에도 우리가 종교에도 모든 분야가 지금 70% 완성된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앞으로 30%의 완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하나도 연구를 안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는 5,000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70년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사회는 발전하고 환경은 다 갖추어 놓고 모든 지식도 갖추고 대한민국 사람을 마지막에 최고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 하늘은 쳐다보고 있습니다. 미션이죠. 키웠으면 70년 동안에 키운 거고 앞으로 30년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으로부터 매를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대한민국에다가 인류가 보내줬습니다. 그걸 전부 다 흡수하고도 자기 할 일을 못하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는 순환시대가 온다.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내가 내 할 일을 못하면 순환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식인 순환시대.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할 일을 못했을 때 얼마나 아픔을 겪을 건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라를 다 살피고 세계를 기본은 살피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이렇게 살피는 것이 우리 호주하고 에티오피아하고 두 군데를 직접적으로 살피러 나갔던 거죠. 호주에 나가면서 무도대회를 열어서 천공배를 시작을 했고 요번에는 아프리카 가서 에티오피아 가서 아프리카 대표로 거기 가서 천공배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시합을 한 것은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방편으로 해갖고 그 나라들을 둘러보고 그 지역을 둘러보고 대륙을 살피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잘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이 살피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살피고 나면 기획이 나와야 되고 그 기획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러 갔던 겁니다. 잘 봤습니다. 잘 살폈고. 우리가 무도라는 것은 무도에도 지금 뭐가 있느냐면 각 나라의 무도들이 70년 동안 발전했다. 그러니까 우리 국기원도 창설 50년인데 무도를 발전시켜서 국기원이 창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서 무도가 전부 다 각 나라들의 금도도 있고 유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무도가 나왔는데 모든 무도가 다시 전부 다 정립대가 나와가지고 70년 동안 지구촌의 저변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품목으로 이 지구촌의 저변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태권도라고 하는 거예요. 단일 품목으로 70년 동안 저변 확대를 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구촌에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됐느냐? 3대 7의 법칙. 우리 태권도는 이 단일 품목으로 세계의 저변 확대를 했는데 모든 무도를 다 합쳐도 이 태권도는 단일 품목으로 70%를 지금 저변 확대를 했습니다. 지구촌의 무도 중에서 이 70%를 지금 저변 확대가 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30%는 다른 나라들 걸 무도를 다 합쳐갖고 30%.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도를 가지고 뭘 할 것이냐? 그러면 70%의 저변 확대가 된 그 태권도의 도인들이 앞으로 세계를 이끄는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계에서 2% 정도 저변 확대가 된 그러한 무도가 그는 무술이 세계를 이끌어야 되느냐? 근데 요런 거를 중심을 잡아야 돼요. 70% 저변 확대가 된 이 힘은 대단합니다. 무도는 무술로 마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무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변 확대는 무술을 한 거예요. 이제는 무도로 가야 되는 거죠. 무도가 어떤 거냐 이거죠. 우리는 무술은 30-40%에서 머무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무술. 무술 우리가 몸을 바르게 하고 정신을 바르게 해서 무술을 갖추면서 우리가 지식을 갖추면서 내 내면을 갖춰서 기본을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기에 인간들이 이때까지 5,000년 동안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드는 준비를 했던 것이 그게 무술 무도가 70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저변하기 시작을 했고 이 준비를 지금 했습니다. 태권도는 세계에서 잘 받아줘가지고 70%가 이제 전부 다 받아줘서 저변이 확대가 된 거죠. 이 힘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 그 세계 태권도에서 이제 앞으로 실력자들이 나와서 이제는 이 태권도를 앞장을 세워서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가 뭐냐? 이 태권도 고단자가 되고 유단자가 되고 실력이 있어지면 전부 다 위에 지금 지도자들을 다 만나게 돼가 있습니다. 기업인도 만나고 기업인 가족도 만나고 또 정치인도 만나고 무슨 종교인도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과 같이 이 사회를 연구하고 나라를 연구하고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나라들이 어떻게 잘 이렇게 짜임새를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연구를 안 했어요.
무도인이라며, 무도인. 이름 잘 지었죠? 도인이야, 도인. 그러면 70년이 지난 오늘은 이 지구촌에 도인들이 지금 앞장을 서야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도인 정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사회도 가정도 어떠한 기관도 전부 다 도인들이 전부 다 도와줘야 되는 그런 때가 왔는데 도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왜? 뭐를 해야 될지 아직 초점도 못 잡고 있어요. 나라와 연결시키는, 기업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모든 것을 이 무도인들이 할 수 있게끔 판을 짜놨는데도 자기 일을 한 뜸도 하지 못하는 게 지금 무도인들입니다. 자꾸 선생님은 좀 무도인 하는데 저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정리를 해야 되나? 기본으로 오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내가 해주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릴 때 하는 거는 무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 정신을 잡아가는 거죠. 어지간하면 어릴 때 하고 그 다음 손 다 놓습니다. 놓는데 어떤 분들이 나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됐는데도 그래도 이게 무도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50대가 돼도 무도계에 있고 60대가 돼도 무도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전부 다 실력자들이고 고단자들입니다. 이분들을 무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갖추어야 무도인이 되는지, 무도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분들이 자기 할 일을 못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연결고리가 다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할 일을 못하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기 때가 있다. 그런데 이는 교육 하나 시키는 사람이 없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도인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세상 꼬라지를 전부 다 불평불만을 합니다. 나라에 일하고자 와 있는 사람들을 불평불만하고 세상의 모든 일에 전부 다 무도인이 돼야 되는 무도인들이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삽니다. 제일 위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살면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도인들은 제일 위 사람들이에요.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은 도인 정치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도인이라 하니까 무도인만 도인은 아니에요. 우리 박사님들 다 도인이 돼야 돼요. 전문가들로 해갖고 고차원으로 가면 전부 다 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무도인들을 내가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도 오래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구력이 쌓이면 도인이 돼야 돼. 모든 사회단체를 이끄는 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사회는 도인을 키우는 대한민국. 국제사회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하냐. 박사들, 전문가 이렇게 키운다 그럽니다. 대한민국은 그분들이 도인이 될 때 윗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어른이 되고 이 사회 중추가 되는 도인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이때까지 이끌어왔던 겁니다. 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도인은 지혜가 나와야 됩니다. 똑똑한 게 아니고 지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안 나오면 도인이 안 됩니다. 그럼 지혜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해야 되냐? 지식을 갖추고 재주를 갖추어 가지고 진리로 교육을 받아야 지혜가 나와요. 진리로 교육을 못 받으면 지혜가 안 나옵니다. 진리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공인입니다. 공인. 사인이
지혜가 절대 안 나온다. 사적으로 수련하고 수도를 해도 지혜가 안 나옵니다. 지혜는 공적으로 올라갔을 때 나오는 거예요. 공인. 사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사적으로 내 자신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기업인도 노력을 해서 성장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업으로 다 기본 성장을 하고 나면 도인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도인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이고 기업인은 성장하는 사람들이고 사업가로 넘어가면 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백성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사회를 볼 줄 알아야. 나라의 도인은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국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세계의 도인은 세계가 보여야 되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아우러 이끌 줄 알아야 그게 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공부를 안 했다. 우리가 종교인들도 지금 도인으로 바뀌어야 되고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 신앙을 하면서 우리는 모질할 때는 매달리고 신앙을 하면서 힘을 갖추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진리로 교육을 받아서 도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을 이끌어낼 줄 알아야 되고 내 앞에 찾아온 사람들을 바르게 사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그 힘을 줘야 되고 이 사회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내가 나와서 조금씩 가르치면서 바르게 살게 하려고 국민들을 이끌려고 하니까 나를 막 몰매를 때려가지고 못 나오게 하려고들 하는데 나는 벌써 나왔습니다. 아무리 못 나오게 해도 그거는 안 됩니다. 내가 나오기 전에 없애가 처단을 하든지 나와버렸어. 이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나와서 무슨 일을 했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지금 우리 국민들과 세계에 나가고 있는 전부 다 우리 형제들을 지금 가르치는 거죠. 왜?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니까. 도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도인이 돼야 돼요. 도인이 되면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을 아주 빛나게 사는 겁니다. 요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여기로 가다 보니까 이쪽을 너무 또 시간을 끌었는데 70주년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70년 동안 왔느냐 하면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없어지려고 불이 꺼질 때 6.25를 해갖고 일제에 우리가 맥살이 잡혀갖고 좀 버릇을 우리가 좀 고치려고 들었지만 그래도 안 되니까 지금 형제끼리 전쟁이 일어나 6.25를 겪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을 죽어가면서 희생을 하면서 이 나라가 다시 소생한 것은 세계에서 전부 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큰 이념 아래 대한민국을 건져놓은 겁니다. 그렇게 건져서 우리 22개국의 대표적인 이 세계에서 대표적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유엔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피를 흘리고 희생을 했습니다. 젊은이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희생을 하고 피를 흘린 그 위에, 그 무덤 위에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우뚝성 지금 발전을 한 겁니다. 얼마만큼? 세계의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10위 안팎으로 힘을 갖춘 나라. 세계에서 최고 못 사는 나라였어. 70년 동안 우리가 일어난 것은 피와 희생 무덤 위에다가 이렇게 세운 나라. 그분들을 지금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다시 일으키는 나라로서
70년이 되고 나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앞을 안 보고 뛰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리를 갚아야 하늘의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나라들에 나가서 우리가 활동도 좋지만 이 나라에 피 흘리고 희생한 나라들, 그걸 안 살피고 그냥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성장을 못합니다. 이걸 바르게 쳐다보고 바르게 기획을 해서 하나만 바른 공사를 거기서 해도 세계는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어리 있는 민족, 신용이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 피땀으로 희생 속에서 우리를 살려놨는데 우리는 우뚝 섰습니다. 지식을 다 갖췄고 기술을 갖췄고 제조를 다 갖췄고 이렇게 해서 아주 힘을 갖추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뭐 할 것인지 그 기획을 못 한다면 대한민국은 쓸모없는 나라가 됩니다. 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지혜를 열지 못하면 인류에 빛나게 살지 못한다. 각 분야에. 이제 앞으로 각 분야를 만지는 방법들을 이제 내가 풀어줄 겁니다. 사회면 사회, 국제면 국제, 기업이면 기업. 모든 각 분야에, 종교면 종교, 종교가 세계에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이제 풀어야 돼. 그래서 에토피아 요번에 갔다 온 것은 내가 살피러 갔지만 가가지고 너무 잘 보이는 거죠. 앞으로 에토피아의 프로젝트 70년 동안 우리는 일어난다고 했지만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차 대전에 모든 이 유엔에서 참전용사들이 다 움직였지만 최고의 정신으로 움직인 그 나라가 에토피아. 그 당시에 전부 다 참전용사들이 오는 게 일개 병들이 오고 조금 이렇게 간부도 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왔습니다. 에토피아가 어떤 나라냐? 그 당시에는 왕권이에요. 여기에서는 병을 어떻게 보냈냐? 이제 에토피아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6.25 때 활동한 전적을 한번 인터넷에 가 보십시오. 나는 인터넷에 안 들어갔고 그런 정보는 모르지만 에토피아에는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에 출전을 했느냐. 왕실의 전위대를, 왕실의 훈련 잘 된 전위대를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유엔으로 보내서 대한민국을 도우러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보낼 때 그 한마디,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지 못하면 돌아오지 마라 그랬어요. 이건 무서운 소리입니다. 전선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지 못하면 돌아오지 마라. 그렇게 한 왕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어리를 안 갚으면 안 돼. 이분들은 아주 훈련이 잘 된 전위대를 보낸 거예요. 왕을 지키는 전위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할 때 뭐든지 그분들이 나간 데는 전부 다 전성을 했습니다. 많이 죽지도 안 하고. 그러한 나라, 아프리카의 대표인 나라, 유엔에서 같이 전부 다 대한민국에 왔어대 최고의 못 사는 나라로 지금 기다리는 나라, 에토피아. 우리는 이걸 그냥 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저력을 쏟았어. 에토피아를 건설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표적으로 나온 나라가 에티오피아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을 이제부터 이끌어줘야 된다. 최고 못 살고 최고 힘든 아프리카를 대한민국이 이끌어줘야 된다. 그 작업 때문에 내가 살 필요가 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희생 없이 지혜롭게 손을 잡아갖고 운용을 하면 기가 차게끔 이끌어줄 수 있고 거기서부터 빛날 수 있고 이것이 인류에 퍼질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인류가 볼 수 있는 나라. 그 작업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인기인이 아니고 비메이커라 갖고 내 말은 안 듣겠지만 이 말은 역사에 남을 겁니다. 어리를 모르는 그런 백성은, 그러한 민족은 절대로 빛나지 않는다. 어리를 지키더라도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풀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국제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 맥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세계가 전부 다 이렇게 다 주목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가 제대로 돼 갈 때 세계는 전부 다 하나로 모입니다. 그는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할 것이다. 이걸 보고 천지대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년 동안 100년간 천지대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70년. 70년은 성장시킨 것이고 30년은 성장된 힘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인류 평화를 이루어낼 거냐? 요 대공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예.